안녕하세요. 놀라운 에서도 이 황희찬 선수의 리버풀과 토트넘 이적설에 대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재밌는 부분은 황희찬 선수가 지금 재계약을 맺은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황희찬 선수의 이 이적설이 들려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통 뭐 재계약하고 나면은 이 재계약 소식이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신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함께 뛸 수 있는 선수가 이 울버햄튼의 영입망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황희찬 선수가 이번 1월 이후에 같이 뛸 수 있는 좋은 선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채 아담스 선수를 언급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스코틀랜드 국적의 국가대표팀에 뛰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비오 실바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스로 임대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비오 실바는 그 울버햄튼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너무 공격 포인트를 못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들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기대는 많이 받았는데 여하튼 임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고, 스코티시 스트라이커 채 아담스를 이제 데려오려고 한다. 특히 이제 아담스가 지난 이적 시장에도 이제 떠날 수 있다 없다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에 안 떠났는데, 이번에는 이 채 아담스 선수가 결국에는 울버햄튼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황희찬 선수랑 같이 뛰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우스햄튼에서 지금 21경기 5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선수고, 여하튼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울버햄튼의 공격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수 영입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이유 중 하나는 황희찬 선수가 지금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은 리버풀이 토트넘과 지금 배틀 중이다. 아주 incredibly battling,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울버햄튼의 스타, 이 울버햄튼 스타 누굽니까?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두 팀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니 뭐 지금 재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이유가 뭔고 하니, 일단 울버햄튼은 지금 재정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초에 로페테기 감독도 아니 이거 이 재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뭔가 발전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울버햄튼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엔 뭐 감독도 바뀌고 막 그랬는데, 지금 주요 선수들을 좀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오히려 황희찬 선수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을 뿐더러 주급도 이제 9만 파운드까지 올라줬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선수를 너희가 지금 계약 기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사가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값을 부르기 위한 그 전 단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사 살펴보면은 황희찬 선수는 지금 20개의 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하고 어시스트도 3개를 기록했죠.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캠페인,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5골밖에 못 넣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미 이 저번 시즌을 아주 박살내버릴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은 리버풀과 토트넘이 지금 황희찬 선수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카우터들이 지금 blown away, 이게 이제 보통 폭발해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blown이라고 하는데, 이 스카우터 여러분들 아시죠? 드래곤볼에서 이제 전투력 측정을 하는 스카웃. 이 스카웃이랑 이제 이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스카우터, 스카웃. 근데 이 스카우터가 터져버릴 정도의 이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하튼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이 관심, 과연 1월 이적 시장에 바로 발동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리버풀과 토트넘이 둘 다 황희찬 선수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이번 1월에 영입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Submit offers for Hwang in this summer. 그러니까 여름에 이적을 제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아시안컵에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데려와도 어차피 2월 10일 정도까지는 못 쓸 것이다. 이거는 거의 뭐 근데 대한민국이 우승을 한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결승전까지 간다는 전제에 2월 10일까지 못 쓰는 건데,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를 지금 당장 데려오기에는 어쨌건 좀 아까운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차피 다음 시즌에는 또 아시안컵도 없고 하니까
데려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신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울버햄튼이 일단은 황희찬 선수 데려올 때 1,300만 파운드로 이제 데려왔고, 원래는 임대를 했다가 결국에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야, 이게 이 황희찬 선수가 지금 만약에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의 폼이 유지된다는 어떤 전제하에 그 정도 금액은 줘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황희찬 선수만큼 지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면은 4천에서 5천만 파운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자,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선수는 5천만 파운드를 기록한, 정확히는 5천만 유로를 기록한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런데 5천만 유로를 기록한 김민재 선수보다 황희찬 선수가 더 높은 몸값으로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5천만 파운드는 5,700만 유로거든요. 어마무시한, 이거 화살표까지 잘못 그릴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5,700만 유로를 지금 내면서까지 황희찬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최고 이적료를 황희찬 선수가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외신들에서도 리버풀, 토트넘 지속적으로 황희찬 지켜보고 있다, 황희찬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각 팀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클롭 감독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감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의 운영을 좋아하는 감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굉장히 저돌적인 선수이면서 게다가 이 결정력까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어떤 감독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좀 살펴볼 건데, 더불어서 이 포스테코글루 그리고 클롭 감독은 이제 원하는데 왜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안 원하지? 이 부분도 동시에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통계를 좀 보면은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골을 넣는 부분, 그러니까 이 페널티를 제외한 이 골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죠. 손흥민 선수만큼 진짜 대단한 선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슈팅 관련된 수치는 이 황희찬 선수가 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골 뭐 98%, 그러니까 상위 2% 안에 든다는 거고 1등급이죠. 골 어시스트를 포함해도 그렇고 논 페널티 골에다가 게다가 XG 값, 논 XG 값, 이거는 이제 페널티 킥까지 포함된 선수까지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널티 킥을 많이 차는 선수들에게 더 유리하겠지만, 여하튼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높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슈팅 관련된 부분에서 진짜 온타겟 슈팅은 일단 좀 적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골을 넣는 능력 자체가 미쳤다. 98, 그리고 99를 기록하고 있는 거, 이 골, 그리고 슈팅, 이 온타겟 슈팅에서 골이 터지는 확률, 이런 부분들도 다 99%, 상위 1%입니다. 그리고 average shot distance,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황희찬 선수가 슈팅을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가까운 데서 슈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거의 뭐 상대방의 이 심장부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비수를 딱 찌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가 바로 황희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수치를 보여주니까 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걸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레시브 캐리라는 부분인데, 공을 들고 앞으로 얼마나 이동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달고 얼마나 앞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제레미 도쿠 같은 선수, 그러니까 최근에 그 펩 과르디올라가 영입한 도쿠 같은 선수들이 공을 달고 무조건 드리블을 해가지고 앞으로 뛰어가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펩 과르디올라는 황희찬 영입전에 참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포스테코글루와 이 클럽 감독, 굉장히 공격적인 두 감독은 골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 황희찬 선수의 능력에 완전 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를 더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얀 클루셉스키랑 완전히 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클루셉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캐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달고 어떻게든 뛰어 들어가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사이드라인 타고서 어떻게든 선수가 붙든 말든 이렇게 들어가는 그 프로그레시브 캐리, 그러니까 공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강세가 있는 클루셉스키, 반대로 슈팅 부분 그리고 골 마무리 능력에 강점이 있는 황희찬, 이 두 선수를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이 황희찬 선수를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클루셉스키가 이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또 옐로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결장을 했죠. 다섯 개의 카드로 이제 경고 누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 클루셉스키가 이 옷 잡아당겨가지고 옐로 카드로 이제 페널티킥 만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이제 이 혈압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이 클루셉스키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생긴다라는 점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그리고 이 히샬리송이 슈팅을 해가지고 놓치는 장면인데 골 결정력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전방에 황희찬 선수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서는 게 제일 좋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손흥민이 뛰던 어떤 왼쪽이나 아니면 뭐 오른쪽 윙어로 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 황희찬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겠죠. 게다가 이제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다라고 ESPN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뿐 아니라 레비 회장도 아마 좋아할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레비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한국 토트넘 팬덤, 물론 이제 토트넘 팬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팬들이고, 그리고 아마 토트넘 측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나가자마자 팬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꽤 많은 한국 팬들을 그대로 붙잡아둘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지금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와가지고 되팔 생각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레비 회장의 머릿속에는 그런 부분까지 계산이 돼 있을 거고, 다만 황희찬 선수의 개인 커리어를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어쨌건 리버풀이라는 팀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뭐 토트넘 팬이면은 토트넘으로 제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황희찬 선수 개인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클럽 감독 체제 하에서 뛰어보는 것,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나 아니면 리버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황희찬 선수가 만약에 좀 먼저 가 있으면은 그럼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버풀에 황희찬 선수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지금 외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이적 타이밍은 이번 1월이 아니라 다음 여름이라는 점. 그래서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황희찬 선수가 어디로 갈지를 지켜봐야겠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황희찬 선수가 지금의 폼을 보여주면은 사실상 이번 시즌 끝에는 어디로 갈지 골라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뭐 토트넘과 리버풀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황희찬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리버풀로 가는 것보다는 이 토트넘에서의 주전 경쟁이 쉬운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 커리어에서 만약에 본인이 좀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면은 뭐 토트넘에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 레비 회장이 악명 높은 이 뭐랄까 파리지옥 같은 이 개미지옥 같은 이 토트넘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왠지 또 약간 무섭기는 합니다. 일단 다른 선수가 또 토트넘에 온다는 게. 여하튼 여러분들은 이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같이 뛸 수 있다는 이 소식,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